안녕하세요. 100세 건강백서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100세까지 살 만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오늘 알려드리는 몇 가지 꼭 알아두시면 10년, 20년 더 젊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습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노화를 늦추기 위해 알아야 할 것 첫 번째는 잠입니다. 잠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잠을 못 자면 치매를 비롯해 각종 질병들이 생깁니다. 흔히들 나폴레옹 수면법이라고 4시간만 자는 법, 4시간 자도 건강하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유명 인사들도 잠은 4시간이면 충분하다. 그 이상은 사치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 대처 수상이나 미국 레이건 대통령 등 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도 증가하게 됩니다.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수면 시간을 1시간 줄였더니 심장마비 발병률이 엄청 증가했다고 합니다. 겨우 1시간 때문에 심장마비 확률이 증가하냐고요? 외국에는 서머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해가 길어져서 1시간을 당기는 겁니다.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첫날은 출근하고 학교 가려면 다들 전날보다 1시간씩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일찍 일어난 다음날 심장마비 발병률이 전국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무려 24%나 증가했습니다. 1시간 덜 잤다고 심장마비가 24%가 증가했다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가을이 되어 썸머타임이 해제되면 1시간씩 더 잘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날 심장마비 발병률이 평소보다 21%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수면이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지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불과 1시간 덜 자고 더 자고의 차이가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매일 밤 잠을 설친다면 심장 건강을 심각하게 걱정하셔야 합니다. 옛부터 사당 오락이라고 4시간 자면 시험에 붙고 5시간 자고 공부하면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큰일 날 소리죠? 미국의 한 학교에서 실시한 실험에 의하면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추었더니 전교생의 성적이 올랐다고 합니다. 등교 시간이 늦어지면 그만큼 아이들의 수면 시간이 늘어나게 됐고 이는 성적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은 8시간 이상 자야 합니다. 잠을 자야 학습력이 향상되고 문제풀이 능력도 올라갑니다. 충분한 수면은 무엇보다 기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장기 기억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는 림프관이라는 림프액이 돌아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림프액은 우리 몸 곳곳의 세포에서 생성되는 노폐물들을 실어 나르면서 배출시킵니다. 석탄을 태우고 재가 남듯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에너지를 소모한 다음 쓰레기가 생성되는데요. 이 쓰레기 노폐물을 림프액으로 계속 씻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뇌 속에는 림프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뇌 속에서 생성된 노폐물은 어떻게 씻어내는 걸까요? 바로 잠을 자고 있을 때 노폐물을 씻어낸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자신의 부피를 줄이게 됩니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 줄어든 공간에 뇌척수액이 채워지게 됩니다. 잠드는 동안 뇌가 수축하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뇌척수액이 이 노폐물들을 씻겨내어 기로 쫙 빠져나오면서 뇌를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자다가 깼을 때는 뇌가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억도 잘 못하고 얼떨떨하니 멍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뇌 정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 기억세포와 신경세포 등 뇌세포의 활동이 저하되고 인지장애 및 치매가 오는 것입니다. 노화를 늦추기 위해 알아야 할 것, 두 번째는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드실 때 중요한 점은 혈당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공복 혈당도 중요하지만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음식물들의 GI 지수를 확인하면서 섭취하는 방법도 있으며 식사 중 음식물 간에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나중에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급격한 혈당 피크를 막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후 올라갔던 혈당이 얼만큼 제자리로 돌아오는지도 중요합니다. 설탕과 당이 많이 든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혈액 속에 포도당이 계속해서 잔류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식사 후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혈당이 제자리로 안 오고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당뇨병은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데요. 당뇨 전 단계는 식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곧 당뇨병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는 음식물은 피하시고 식사하실 때도 채소나 고기를 먼저 먹은 후 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입니다. 언제 먹느냐는 우리 신체 리듬에 맞게 음식물을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잠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잠을 제대로 자려면 잠드는 시간을 지켜야 내가 목표한 시간만큼 잠을 푹 잘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잠들기 전 최소 4시간 전에는 위를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의 취침 시간이 밤 11시면 적어도 7시까지는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음식물은 위장에서 아주 많은 에너지를 써서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배가 불러야 잠이 잘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는 안 됩니다. 음식물을 소화시킬 땐 혈액이 소화기관 쪽으로 쏠려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발시켜 잠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은 잘 수 없습니다. 음식물이 위장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잠들게 되면 소화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각성제입니다. 술에 취하면 일시적으로 졸릴 수 있지만 이 또한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알코올이 깰 때쯤 잠도 깨게 됩니다. 늦게까지 술 마시고 잔 날, 새벽에 깬 경험을 가진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무실 땐 꼭 속을 비우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무심코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영상으로 따로 만들었으니 오른쪽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되도록 아침은 공복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전날 먹었던 저녁 식사로부터 공복 시간을 16시간에서 17시간을 유지한 후 점심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전날 식사를 저녁 7시에 마치셨다면 다음날 11시에서 12시 정도에 점심 식사를 하시면 16에서 17시간 정도 단식을 하게 됩니다. 일정 시간 동안 단식을 하게 되면 젊어지며 신체 기능이 향상되고 뇌도 건강해집니다. 단식을 하면 자가포식 현상이 생기는데요. 자가포식 현상이란 단식 중에는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가 없으니 내 몸에 있는 세포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 곳곳에 있는 세포를 분해하며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요. 그럼 근육량도 줄어버리는 거 아냐?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육세포는 오랫동안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했을 때가 돼야 분해가 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몸은 아주 똑똑해서 낡은 세포, 노화된 세포, 기능이 떨어진 세포를 먼저 잡아먹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단식을 통해 세포를 자가포식시키면 우리 몸은 젊어지고 체지방률이 내려가며 근육량은 올라가게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자가포식 현상이 12시간 만에도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따라서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점심 식사 전까지 4시간 정도 자가포식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은 36시간을 굶어야 자가포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자가포식의 효과를 사실상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12시간 만에 자가포식 현상이 생기려면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운동은 단식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좋은 방법이니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운동하시는 건 어떨까요? 노화를 늦추기 위해 알아야 할 것 3번째는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설명할 때 미토콘드리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세포에 존재하는 필수적인 세포 소기관인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종종 세포의 발전소로 불리며 주요 기능은 세포호흡이라고도 불리는 세포의 에너지원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ATP는 근육 수축, 신경활동, 단백질 합성, 그리고 전반적인 세포 기능에 필요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은 신경병, 대사장애, 심혈관 질환 및 노화와 관련된 질병과 연관되어 있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를 늘리고 효율성도 높이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걷기가 운동에 좋으니 하루 종일 걸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지나치게 하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운동해야 무리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나이에 맞는 적절한 심박수를 유지하며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해당 나이의 최대 심박수에서 65에서 70%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며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적절한 운동 심박수를 알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20에서 본인 나이를 빼면 그것이 최대 심박수입니다. 여기에 0.65 또는 0.7을 곱한 숫자가 바로 최적 운동 심박수입니다. 나 운동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달리는 정도면 최적 운동 심박수에 도달을 하고요. 운동을 거의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걸으시면 최적 운동 심박수에 도달을 합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스마트워치나 헬스밴드를 착용하시면 실시간으로 내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심박수를 확인하시면서 3-40분 정도 매일 운동하시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올라가고 체력이 눈에 띄게 향상됨을 느끼실 겁니다.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잘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운동하세요. 10년, 20년 젊어지실 수 있습니다. 안 아프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